먼저 박강순 의장님께서 성남시 의회를 이끌고 오면서 그간에 많은 의정 활동을 해 오셨고 또 여러 지역사회와 상당히 많은 교감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신년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취임한 지가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 의회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남시 의회 의원들 34명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성남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지난 7개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각오로 우리 성남 시민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남언론협회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올 겨울에 여러 가지 난방비 폭등 문제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 시민들도 상당히 경제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계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지금 이제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을 텐데요.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수도료, 전기료 등등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3구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대외 경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고 여러분들이 IMF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자들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혹한기가 금년도에 닥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회도 특히 이 서민들, 약자들, 중소자영업자들 피해가 대단히 심한데 요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근검 전략하는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남시나 시의회에서는 정말로 좀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 재정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남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성남시로서는 우리 4차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양성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지를 하려고 해도 세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둬들이는 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4차 산업 활성화에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그 확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지금 이제 인사이동원에서 모든 의회 중심은 상임위 중심으로 좀 다 개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과 주무관,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을 상임위원장 소속으로 전부 다 발령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고 제가 우리 상임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공청회, 토론회, 어떤 현안이 있을 때에 민원인들과의 상임위원들과의 이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주고 토론하고 논의해야 될 것인가, 관련된 조례는 어떤 것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이제는 상임위원장들이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의장이 과거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 권한을 축소하고 상임위원장들한테 전부 다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의원들 전문성도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의정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의 그 의정 전문성 강화, 특히 또 이제 그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에서 8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9명을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정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상으로는 3월 달에 그 채용 공고를 내서 절차를 거쳐서 6월 달, 7월 달이면은 금년 하반기면은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더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고 전문성 차원에서 또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들 또 교육과 훈련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날로 지금 현재 일신 우일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 시사투데이 김영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시사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의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우선에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즉 정당이 상이라고 봄으로 인해서 각 정당 협의체가 의회 결정상을 좌지우지함으로써 인해서 의회주의는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데 의회주의 보건반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어려운 문제죠. 의회주의를 복원한다. 또 지금 현재 각 그 정당별로 정당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요지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당 협의체 대표가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자기 주관도 없이 이런 것을 아마 좀 우려해서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원들 각자가 전부 다 국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그 각 정당별로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서 다음에 또 선거 때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양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이념을 갖다가 그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각 대표가 정책에 대한 그런 이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양당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당의 어떤 이념과 정체성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할까요? 좀 다르다 보니까는 그것이 중앙정치에 좀 예속이 되어져서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 의원은 그야말로 중앙정치하고 분리해가지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천권을 해당되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이념과 정체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의 이제 장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거 사실은 혁신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또 내지는 권한을 내려놓아야죠.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의회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중앙정치에 왜속되는 것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자주 좀 저기해서 중앙정치가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의 단체자치,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자치로 지금 이제 많이 옮겨가 있습니다. 완전한 주민자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당 부분은 옮겨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있고, 너 안 된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 소환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 돈을 주세요 해가지고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민 감사 청구권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이런 요건들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서명만 받더라도 우리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성남시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지금 현재 보완이 돼 있죠. 그래서 의원들도 이제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서 이를테면 우리 정당 협의체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든가 의원들이 의사결정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게 됐다,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뭐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점차 발전을 하리라 믿고, 특히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정치까지 관여하고, 특히 공천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방자치가 살고 이 지방의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시민사회 여론이 좀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의 본질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예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하고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에서 할 때는 2014년인가 15년도에 청년 배당, 만 24세 되는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된다면은 이제 경기도까지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도비 70%,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30%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70억을 줄 테니까 성남시에서 30억을 대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씩을 주겠다. 이제 뭐 성남 사랑 상품권, 요런 걸로 주겠다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좀 이바지하겠다라는 이제 요런 취지입니다. 취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에서, 국힘당에서 봤을 때는, 이 100만원이 그야말로 청년들의 자기 취업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뭐 당구장도 가고, 심지어 모텔도 가고, 고기 사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없애고, 이를테면 청년 자격증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연령도 우리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대폭 확대해가지고 이 어간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를테면 학원을 다닌다라든가 뭔데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시장이 한 건데 이재명 시장 한 것을 갖다 없애려고 한다. 이제 생각 차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쓰도록 해서 그것을 없애고, 이를테면 아까 청년 자격증 지원제도 올패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청년 기본소득에 관련된 조례가 그때 당시로는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례가 있는데 왜 예산 편성을 안 넣냐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올렸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조례 폐지를 못 하겠다. 예산 편성해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의결이 늦어져 가지고 전체 예산은 이제 볼모로 잡힌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인데, 예산결산위원장이 이를테면은 의사를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이를테면 예산결산위원회 통과 없이 예산에 한해서는 본회의장에 상정을 못 하거든요. 뭐 법으로 못 한다라는 적은 없는데, 국회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예산 사태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서로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상희 시장님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내에 이제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양 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준예산을 풀었습니다. 이제 준예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의장으로서 느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지사도 아니고 성남시장도 아닌데, 자기네 당 출신이 시장하고 도지사였는데 그 흔적을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를테면은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예를 들어서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특히 중앙정치에 예속만 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지방의회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해도 로맨스고 네가 해도 로맨스다. 상대히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은 우리 신상희 시장님께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또 연령층도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확 늘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여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비판과 뭐 이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단 저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주장과 또는 그 시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참 아쉬운 것은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당끼리 서로 극한 어떤 대립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 결국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결국은 성남 시민들한테 물어서 성남 시민이 어떤 정책이 낫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시민의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준예산 사태는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장이나 또는 양당 대표나 우리 의원들끼리 진즉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갈등 요소를 갖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과 우리 의회 의원분들 또 집행부 등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의원이 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도 그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말을 우리가 가슴에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자가 받들 봉자 모실 사자거든요. 우리 국민과 시민을 잘 받들어 모시는 그런 위치와 지위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도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도 국민과 시민 위해 예를 들어서 군림하려는 자세. 이제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몸을 낮추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그 다음에 생각,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국민과 시민은 결국은 이 선출직 공직자를 항상 안이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예. 성남시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이런 등등 성남 시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의회 청사하고 집행부 청사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고 집행부를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시 집행부를 지금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선출직이 모여있는 우리 성남시 의회를 갖다 얼마나 지금 현재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이게 생각할 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쌓아놓은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하고 그분들 의견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시민들이 의회를 갖다가 믿고 신뢰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거 운동을 할 당시로 들어가야 돼요. 표를 구걸할 때 내가 잘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표를 구했는데 딱 배지를 달고 보니까 이게 유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굴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아니할 말로 시민들한테 반말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뭐 무시하고 민원을 대충 처리하고 이게 시민들이 사실은 의회에 와서 민원을 갖다 낼 때는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를 찾아왔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잘 경청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집행부한테 제가 뭐 당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성남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성남 시민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봉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예를 들어 시장이 이거 허란다 해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시장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시민들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대충 이를테면 여론조사라든가 또 내지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민들 의견이 어디가 있구나. 모든 정책은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도 없고 우리 성남시에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100% 만족하는 정책은 예를 들어 퍼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주겠다. 뭐 그건 뭐 예를 들어 있는 사람도 좋아할 거고 없는 사람도 그건 이제 뭐 나라 망하는 거고 성남시 망하는 길인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모든 정책에는 호불호가 다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남 시민의 대다수에 어떤 그 효과를 미치겠느냐.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의 성남시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이 성남시 미래에 더 희망되고 복된 성남시를 우리 의회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성남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성남시를 물려줄 것인가?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성남시 의회 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우리 성남시 의회 공직자들 또 의원들은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기조와 모토를 가지고 성남시 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만은 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겸손하면서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잘 받들어 모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남 언론인협회와 우리 박강순 성남시의 의장님과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